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의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송전을 할 때 변압기의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변전소, 변압기에서 자, 선로에 송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는 변압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점에 자, 중성점을 접지를 합니다. 여기를 접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임피던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임피던스를 GN이다 라고 했을 때 자, GN의 값이 무한대이다.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무한대일 때는 이걸 우리가 이제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GN의 값이 0이다. 있을 수 없지만 이상적으로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직접 접지 방식. 자, 그 다음에 이 GN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R의 값, 저항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저항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이 GN의 값이 코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J, 오메가 L이 되겠죠. 그죠? 코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다른 말로 PC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PC 접시는 피터센 코일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코일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이상전압 억제입니다. 이상전압 억제. 자, 우리가 송전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낙뢰죠. 그쵸? 낙뢰. 자, 외부에서 어떠한 낙뢰가 맞았을 때, 낙뢰를 받았을 때 이것을 뭐예요? 대지로 방전시켜서 이상전압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전압이 만약에 154kV다라고 하면, 154kV다라고 하면, 자,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 여기와 여기 간의 전압은 154입니다. 근데, 여기를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것의,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즉, 우리는 루트 3분의 1배만큼 절연을 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절연 레벨 경감. 자, 이 절연 레벨을 작게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우선 절연을 많이 하게 되면 전선이 무거워지게 되고 설비가 무거워지게 되면 지지물의 강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돈이, 그죠?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여파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동작 확보. 즉,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상전압에 의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습니까?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의 동작이 조금 더 확실해진다. 세 번째, 지락전류 소호.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가 거의 0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중성점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이 세 가지. 이상전압 억제, 절연 레벨 경감,
보호계 전기의 뭐 동작 확보 이 정도로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지 방식에서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비접지 방식. 비접지는 이제 델타 결선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직접 접지 방식. 자, 직접 접지 방식은 YY 결선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저항 접지 방식. 네 번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비접지 방식입니다. 비접지 방식. 자, 비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변압기 또는 발전기니까 코일이다라고 그려주게 되고요. 자, 당연히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대지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선로와 대지 간에는 대지 정전 용량 CS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지 정전 용량 CS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접지 방식에서 자, 먼저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델타 첫 번째 장점 제 3고조파 제거. 그쵸? 이 회로 이론에서 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삼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결선에서는 이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에, 즉 선로에 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델타 결선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도 뭐요? V 결선 가능하죠. 그죠? V 결선으로 한 대 고장 시 정확히 쓰게 되면 변압기가 한 대 고장 시, 그쵸? V 결선으로 삼상전력 공급 가능. 그쵸? V 결선은 출력률이 57.7%고 이용률은 86.6%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자, 왜냐 보면 여기서 지락이 발생하면 이 모든 지락 전류, 여기에 흐르는 지락 전류 IH는 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어떠한 폐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흐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자, 여기에서의 리액턴스 X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XC의 값이 3 오메가 C분의 1. 보통 요 C의 단위가 얼마입니까?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죠? 요것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요 위로 6승이면 위로 올라가면 10의 6승입니다. 즉, 이 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C에 의한 자, XC 값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락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죠? 지락 전류가 작아서 자, 교류는 항상 사인파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0점이 지나겠죠. 그죠? 자가 0점에서 자연 소멸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접지 방식에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겠다. 그죠?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 자, 여기에서 XC가 3ωC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지전압을 제가 2다라고 하면, 대지전압을 2. 그죠? 2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 이 C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여기에 전압이 생기죠. 그죠? 전류가 있으면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C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하를 저장하는, 축적하는. 즉, C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일선지락 사고 시, 자, 여기는 지락이 발생한 상입니다. 그죠? 여기는 지락이 발생한 상이고, 나머지 얘네, 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건전상이라고 합니다. 건전상. 사고가 나지 않은 상. 건전상, 대지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 여기 지락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지락이 발생해서 이 지락 전류가 여기에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전압에 의해서 요 점에 전위가 상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전상 대지전압이 상승하는데 대략 루트 3배만큼 상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루트 3배인데 실제로는 최대 6배까지도 대지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이 6배로 예를 들어 상승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로에는 어떠한 한 개의 절연 레벨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압이 우리가 예측했던 전압보다 벌써 6배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절연 내력 파괴. 그잖아요. 선로에 절연 내력이 파괴되고, 자, 원래는 상이 뭐예요? 여기에 지락이 발생했는데 이 건전상 대지 전압이 상승하면서 다른 상에도 사고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확대된 거죠. 그죠? 사고의 확대. 그죠? 즉, 지락 사고에 의한 다른 상으로 사고가 확대될 우려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죠?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절연 내력이 파괴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접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고려하여 절연 내력을 상승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IG라고 하는 값은 IG라고 하자. 대지전압이 2라고 하면 IG라고 하는 것은 3ωC2가 됩니다. 그죠? 지락전류 IG는 3ωC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 값이 증가하거나 E 값이 증가하면 지락전류는 증가하겠죠. 그럼 지락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건전상 대지전압 상승도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접지 방식은 C 값도 E 값도 작은 게 좋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 값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접지 방식은 저전압, 단거리용에 적합하겠고요. 그래서 전압이 3.3kV 또는 6.6kV 정도 안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 자,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Y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Y결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에 자, 이러한 코일 그려주시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얼하다면 자, 요 중성점 접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얼할 때 요 임피던스를 제가 편의상 0이다 라고 해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의 전위는 얼마입니까? 기준 정의로 0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 C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접지의 장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사고가. 그러면 IG라고 하는 지락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통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전류가. 이쪽으로도 전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이디얼하다면 임피던스가 0. 여기는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3 오메가 C분의 1 이겁니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지락전류의 대부분은 어디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선 지락이 발생해도 여기에는 전류가 미미하게 흐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습니까? 작게 되죠. 그죠? 거의 전위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 전위 상승이 적다, 뭐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0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항상 몇 볼트란 얘기입니까? 0볼트란 얘기입니다. 그쵸? 0볼트.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22.9kV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선간전압이죠. 상전압을 하게 되면 13,200입니다. 자, 요 점의 전위가 0전이. 자, 여기의 전위는 지금 22.9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전위는 13,200이 됩니다. 항상. 자, 그 얘기는 뭐냐? 변압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확대해서 여기다 그리면 요 점의 전위는 항상 0V입니다. 요 점의 전위는. 그쵸? 그럼 여기는 아무리 높아봐야 13,200V입니다. 그쵸? 그러면 전위가 여기는 최대 13,200, 여기는 0. 그쵸? 그러면 전압이 높으면 절연을 많이 해야 되고, 전압이 낮으면 절연을 조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을 어떻게 한다? 많이 한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전압이 들쑥날쑥하다면 여기에는 절연을 항상 뭐예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부분은 이만큼은 절연을 덜 해도 되는 거지만 여기는 항상 일정하게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은 절연을 동일하게 하는 게 더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무게도 부피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중성점 전위가 항상 0전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를 단계적인 절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절연 변압기 채용 가능합니다. 단절연 변압기 채용 가능.
아주 중요한 거죠. 단전원 변압기 채용 가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했듯이 22,900인데 여기는 13,200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2,900이 아닌 13,200으로 절연하죠. 그죠? 절연 내력 저하. 절연 내력, 그죠? 절연 내력을, 그죠?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절연 내력을 좀 적게 해도 된다. 그죠? 그죠? 절연 레벨, 그죠? 절연 레벨 경감. 그쵸? 뭐,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여기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내가 계전기를 여기다 두면, 보호 계전기를. 자, 지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 전류 안 흐릅니다. 그죠? 지락이 발생하면 여기는 무조건 대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락 사고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 계전기에, 뭐예요? 신속하고 정확하다. 그죠? 신속, 정확, 동작. 그쵸? 무조건 지락 사고 나면 무조건 대전류입니다. 그러면 뭐 어물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사고를 검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쵸? 이 직접 접지 방식에서도 단점이 있겠다. 자, 이 단점의 원인은 뭐냐? 모두 다 이겁니다.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는 뭐? 큰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중성점에, 그죠? 중성선에 대전류의 대전류. 이 접지선에 이 대전류가 흐르는 것에 기인하여 모든 단점이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지락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G는 3I0입니다. 영상 전류의 3배. 그래서, 이 지락 전류에 의한 큰 지락 전류에 의한, 뭐가 있느냐, 통신선 유도 장애가 크다 이겁니다. 통신선 유도 장애가. 여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통신선 유도 장애 EM은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EM은 오메가 M 3I0다라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즉, 3I0 값이 크게 되면 통신선 유도 전압이 커지게 돼서 통신선 유도 장애가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에 큰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 강도에 견딜 수 있는 설비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쵸? 자, 지락 전류가 큰데 작은 설비를 갖다 놓으면 금방 파괴가 되겠죠. 이 큰 지락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설비를 채용해요. 당연히 이 큰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설비라고 하는 것은 비싼, 그죠? 성능이 좋은 설비를 채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지락 전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큰 전류이기 때문에 장점이 뭡니까? 보호 계전기의 신속 정확한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차단기의 동작 횟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겠죠, 그죠? 그래서 빈번한 동작, 차단기의 빈번한 동작으로 뭡니까? 차단기 수명 단축. 그렇죠? 빈번하게 동작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일시적인 지락 사고에도 여기는 큰 지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단기가 동작하면 여기는 전력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시 뭐예요? 삼상 전력을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이거. 과도 안정도가 우리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홀 리액터 중에서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쁘다 이겁니다.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즉 사고시 전력 공급 능력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 큰 전류에 의해서 이 접지선에 큰 전류, 지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장애도 크고 그 다음에 설비도 견고해야 되고 차단계 수명이 짧고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유효 접지 방식입니다. 자, 유효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를 아이디얼하게 0으로 하면, 여기가 0으로 하면 여기에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도 0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여기에 많은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나쁜 점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게 여기에 임피던스를 설치를 하는데 요 건전상 대지전이가 1.3배는 넘지 않도록 요 임피던스를 조절한 접지 방식을 우리는 유효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0이면 여기에 건전상 대지전이는 항상 상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승되지 않는 장점보다 여기는 조금 상승하더라도 여기 지락전류를 약간 줄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요 접지선의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요 건전상 대지가 1.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 임피던스를 조절한 방식을 우리는 유효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선지락사고시. 고시 건전상 대지전이가 상규 대지 전위의 상규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대지전의 1.3배가 넘지 않도록 임피던스를 조절한 접지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효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사 실기에서도 그대로 주관식으로 써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유효 접지 방식은 요 직접 접지 방식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겁니다. 종속되어 있는 직접 접지 방식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접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접지 방식. 자, 저항 접지 방식은 뭐 별로 우리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저항 접지 방식. 자, 저항 접지는 자, 동일하게 그려놓고 자, 여기에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자, 변압 끼니까 코일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 접지를 저항을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항 접지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자, 이 저항의 값이 아래 값이 얼마냐? 한 30옴 정도.
이것은 이제 한 직접 접지와 유사하다. 직접 접지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항의 값이 몇 옴? 100옴 이상. 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접지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여기에 전압은 뭡니까? 선간 전압입니다. 선간 전압 V. 그쵸? 자, 여기에서, 자, 한선과 대지 간의 전압. 이것을 대지전압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써볼까요? 대지전압. 대지전압 2. 자, 이 대지전압은 항상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지락전류 IG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G는 당연히 저항분의 전압이죠. 저항분의 대지전압 2가 됩니다. 그럼 이거 다시 쓰게 되면 R분의 V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지락전류가 되더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자,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 소호 리액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소호 리액터는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락전류 제한. 그쵸? 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고요. 자, 선로에는 마찬가지로 대지와의 정전 용량인 CS가 존재합니다. 그쵸? CS.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점을 접지를 합니다. 그쵸? 이때 여기에 리액터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리액터의 용량은 어디겠습니까?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3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리액터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호 리액터 방식 또는 뭐라고 하냐면 PC 접지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PC 접지 방식. PC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이 PC는 피터센이라는 사람이 이걸 고안해냈기 때문에 이 코일의 이름을 피터센 코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터센 코일 접지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호 리액터 방식은 어떠한 원리이냐?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락전류 IG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중에서 일부분은 이쪽으로 흐를 것이고요. 일부분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락전류 IG가 오고요. 그렇죠? 자, 여기는 피터센 코일인 오메가 L이 될 것이고, 여기는
3 오메가 C분의 1인 대지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L에 흐르는 IL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거 C에 흐르는 걸 제가 IC다라고 하면 만약에 IC와 IL이 같게 되면 IG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죠? 0. 왜? 병렬 공진에 의하여 IG는 0이 되게 됩니다. 즉,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같게 되면 병렬 공진에 의해서 지락전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자, 이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점. 자, 첫 번째. 자, 우선 중요한 건 요 값과 요 값을 같게 하게 되면 IG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락전류 IG가 0이다. 그쵸? 자, 이 지락전류 IG가 0이 되면 자, 분명히 지락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락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락사고 시에도 전력이 공급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락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과도 안정도가 좋다 이거죠. 과도 안정도가 좋다. 가장 좋다 이거죠. 네 가지 방식 중에서.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여기 사고가 발생을 했어도 전력이 공급 가능하다는 얘기는 과도 안정도가 좋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자, 지락전류가 0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면 통신선 유도 장애가 그죠? 적다 그죠?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장애가 적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자,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자, 장점은 과도 안정도가 좋고 통신선 유도 장애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자, 여기에 사용하는 이 피터센 코일이 고가이다 이겁니다. 설비비가 고가이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지락 사고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지락이 발생했는데도 지락 전류가 뭐예요? 검출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즉 보호개전기에 동작이 뭐다? 불확실하다 이거. 불확실하다. 세 번째로는 자, 지금 이 피터센 코일, 즉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은 무엇을 이용한 겁니까? 병렬 공진을 이용한 겁니다. 병렬 공진.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상에 단선이 발생하게 되면, 선이 끊어지게 되면 단선 사고 시. 자, 단선 사고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병렬 공진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하나 끊어지면 뭐예요? 직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렬 공진이 됩니다. 자, 직렬 공진이 발생이 되면 어떠한 또 일이 발생하느냐? 이상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선 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것을 시공할 때 오메가 L이나 요 3 오메가 C를 정확히 같게 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값과 3
3 오메가 C분의 1을 같게 하면 단선사고시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바로 소리액터의 크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소리액터의 크기를 보게 되면, 자, 분명히, 자, 이 변압기에는 이 변압기도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T라고 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상분에 대해서 그죠? 한 상분에 대해서 XT 그죠? 하면 얘가 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와 봤을 때, 자,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XT 얘가 오메가 L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C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죠. 편의상.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상.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도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L 플러스 똑같은 게 3개가 병렬이면 3분의 XT가 됩니다. 그죠? 요거랑 여기에 있는 C 얼마입니까? 3 오메가 C분의 1과 같으면 요것은 바로 병렬 공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 오메가 C분의 1 플러스 3 XT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XT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자,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의 오메가 L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메가를 약분하면 오메가를 없으면 여기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L의 값은 3 오메가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3 LT가 되더라. 단위는 당연히 헨리가 되겠죠. 여기는 단위가 옴이 되는 거고요. 그쵸? 즉 여기에서 이것은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할 때이고 이것은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대한 식이 되며, 자, 어쨌든 L값과 C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변압기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오메가 L 이퀄 3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 정합입니다. 그죠? 정합. 자, 오메가 L이랑 3 오메가 C분의 1에서 오메가 L이 작을 때, 자, 오메가 L이랑 3 오메가 C분의 1이랑 봤을 때 이것이 클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오메가 L이 작다는 얘기는,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L에 흐르는 전류 IL은 오메가 L분의 1이고요. 그쵸? C에 흐르는 건 IC는 3 오메가 C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 L이 작다는 얘기는
요 값이 작다는, 얘네 두 개가 완전 같았을 때에서 요것이 작아버리게 되면 요 값은 커집니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IL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IL의 값이 IC보다 크다 이겁니다.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크다는 얘기. 그럼 반대로 요거는 IL과 IC를 비교해보면 IC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여기는 진상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락사고시 진상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는 지락사고시 지상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진상전류가 아닌 지락사고시 요 지상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교재에 있다시피 합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합조도는 지락전류 I분의 I-IC입니다. 그럼 I가 크면 IL이 크게 되면 이건 플러스가 되죠. 이것이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건 합조도가 마이너스가 되며 이것을 우리는 과보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족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조도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어떻게 한다? 과보상한다 이겁니다. 과보상. 합조도 플러스 오메가 L이 3오메가 C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성점 접지별 뭐가 있습니까? 특성 비교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전상 대지전이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자, 최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선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건전상 대지전이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비접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소인 것은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고요. 일선 전류가 가장 작은 것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력 공급 능력. 가장 좋은 것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고, 그렇죠? 가장 적은 것은, 가장 나쁜 것은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자, 그럼 뭐도 있겠습니까?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선 유도장애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지락전류의 크기. 통신선 유도장애가 제일 큰 거는 일상 지락전류랑 똑같은 거예요. 직접 접지 방식이고, 이거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접지 방식별,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일선 지락전류, 과도한 정도, 유도장애의 크기, 통신선 유도장애에 대한 크기에 대한 요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들이 문제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비교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과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